그 값은 5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를 샌드위치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가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 중에 들어가.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나와요. 근데 대부분이 금방 답을 내. 근데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럼 다 못 풀어. 예, 약간 그런 쪽의 단원입니다. 내용 자체는 아주 심도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푸는 거라 요 23페이지 있는 것도 학교 시험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22페이지를 풀었을 때 이걸 어려워하지만 이거는 쉬운 계산에 들어가는 거고 내용은 23페이지가 더 어렵다. 자, 그 다음에는 한 장 넘깁니다. 오늘은 이쪽으로 하는 거예요. 도형의 활용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기본 핵심 유형 과제장이 나가요. 과제장이 나가서 이제 카톡으로 날라갈 건데 그 과제장 숙제가 있고 다음에 요 기본 핵심 유형은 다음에 조금 더 풀 건데 학교 시험에 꼭 나오는 게 이게 도형의 활용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조금 자세히 여러분하고 저랑 할 거야. 도형의 활용이야. 우리가 활용이 제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극한에서는 이 활용이 하는 것이 수능에도 잘 냅니다. 물론 학교 시험에도 잘 나와. 그러니까 쉬운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 이해하는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이걸 풀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어느 거냐면 먼저 18, 19, 20, 21번에 해당되는 걸 할 겁니다. 여기 내가 조금씩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들어두세요.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요거는 몇 차냐면 2차 함수죠. 이렇게 생긴 거에 그림은 그릴 수 있잖아. x축, y축이 있으면 이건 중3 때 2차 함수 가면 바로 나오는 거야. x제곱이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라는 거야. 기억나요? 저렇게 생긴 그림이야. 그게 있고 원점이 아닌 점 P가 있는데 여기 어딘가에 P라는 점이 있어요. 요게 y는 x제곱이잖아. 요거는 이런 관계로 움직이는 거야. P라는 거에 x좌표가 T잖아요. 그러면 T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y좌표는 T제곱이 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T, T제곱이라고 줬죠? 이렇게 표시가 됐어. 그리고 나서 P를 지나고 OP의 수직이래. 그러면 여기가 원점이고 P니까 OP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죠. 그죠? P를 지나고 여기에 수직인 거야. 수직인 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직선이 있으면 90도로 돼 있다는 걸 우리가 수직이라고 말하는 거야. 다른 말로는 직교한다 라는 말을 쓰는 거야. 알았죠? 90도가 돼 있는 거를 수직이나 직교라고 말해요. 수학적에는 그냥 같은 말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고 수직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다는 거잖아. 이렇게 90도가 되는 직선이 이렇게. 그러면 어떤 두 직선이 90도로 만나면 어떤 관계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요? 이 관계는 고1 때 배운 거야. 건우야, 뭐가 있냐? 이렇게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에는 요 녀석의 기울기하고 요 녀석의 기울기가 있을 건데 기울기에 곱을 해준 것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관계가 있어요. 두 직선이 수직이 되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요. 요게 고1 때 배웠잖아요. 그죠? 고2 때는 고1 때 배운 거 중학교 때 배운 게 안다는 전제 하에 나오는 거다. 그러면 두 직선이 수직이면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이 노란색의 기울기를 구해야죠. 노란색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냐? 노란색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야. 다시 말해서 이거분의 이거란 뜻이다. 그러면 기울기는 t분의 t제곱이니까 t로 하나 약분해주게 되면 t가 나오잖아요. 요거의 기울기는 t야. 그런데 수직이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요 파란색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 파란색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 여기 얼마야? 요 노란색의 기울기가 t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그럼 파란색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이게 t야. t에다가 뭘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t 곱하면 마이너스 t제곱이잖아. 마이너스 1 나오려면. t에다가 뭘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 그럼 얘를 지워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t분의 1이야. 써놓고 좀만 생각하면 아는 거야. 눈을 하지 말고. 알았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t분의 1이야. 됐죠? 그럼 얘의 기울기는 t면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t분의 1이야. 지금 이게 지금 도형은 중학교 때부터 내용을 차례차례 설명하는 거야. 이걸로 안 외워지겠지만 이렇게 접근하는 거구만 알아도 돼. 그러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t분의 1이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요 파란색의 직선을 구할 줄 알아야 돼. 파란색의 직선은 중2 때 배운 거야. 직선의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의 공식은 어떻게 되냐. 기울기가 m이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m가로 x-x1에다가 더하기 y1이라는 것이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이것도 고1 때 배워. 중2 때 배우고 고1 때 한 번 더 배워. 야, 중학교 때 배우고 고등학교 배웠다는 거는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요 기울기 알았고 한 점을 알았으니까 요 직선을 구하면 y는 요게 기울기가 m이야. 마이너스 t분의 1에다가 x 마이너스 요게 x1 y1이야. 우리가 수학에서 x1 y1이라는 거는 미지수가 아니라 주어지는 점을 쓰는데 x좌표 y좌표란 뜻이야. 그럼 x좌표 y좌표 t 더하기 t제곱이 되는 거죠. 요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구했어. 요런 상황이니까 기울기 관계를 찾아서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의 직선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18번이 뭐냐면 OP하고 수직인 직선. 이게 18번의 답이다. 이게 18번 답이 요거예요. 19번의 답은 뭘 19번이라고 하냐면 요 파란색하고 만나는 요 y 값이잖아. 그지? 여기를 ft라고 한다라고 문제에서 써놨어요. 그럼 저거는 y절편이잖아. y절편은 어떻게 하는 거지? y절편 어떻게? 너 관시장 되냐 안 되냐? 너 건우 됐어? y절편은 어떻게 구해? y절편. y축하고 만나는 점이 y절편이야. 어떻게 구하는 거야? 요 직선 18번을 구했잖아. y절편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y축하고 만나는 값은 x값에다가 0을 넣는 거야. 그러면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0 넣을 거 아니야. 그럼 y값만 나오잖아. 이게 0 집어넣었으니까 그거를 y절편이라고 그래.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t분의 1에 마이너스 t니까 1이죠. 그 다음에 t제곱이 되죠. 요게 y절편이야. 그래서 ft라고 하는 것은 이거 교과서 있는 문제 이거 1 더하기 t제곱이라고 하는 게 19번이에요. 다음에 20번 p가 원점에 가까워질 때 그 말은 p가 점점 여기서 L로 빵바라빵빵빵빵 이러고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요 t값이 점점 t값이 점점 더 0으로 가잖아. t값이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p가 5로 간다는 말은 20번 p라는 점이 5로 간다는 말은 t값이 0으로 간다는 말하고 같은 거야. 그랬을 적에 t값을 구하려면 리미트를 붙이는 거야. t가 0으로 갈 때 ft 요걸 쓰라는 얘기잖아요. 1 더하기 t제곱이야. 썼어. 그러면 t에다가 0 넣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구할 값은 1이 되겠죠? 요게 20번의 답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20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저런 과정을 거쳐서 답이 이렇게 된다. 이런 순서대로 푸는 것이 좋은 방법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죠. 막 수학은 두서를 바꿔서 푸는 게 아니야. 수학은 단계를 거쳐가면서 푸는 거야.
그래서 수학은 추론에 가까워서 이게 이런 과정 자체를 수학에서 좋아하는 거야. 일상생활에 쓰는 거야.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한다고 천재가 아니에요. 항상 천재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더 어려운 거를 접근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지. 알겠죠? 이거 빨리 적어놔. 색옆에다가 요거 직선형상 적고 요거 적어놔야 돼. 요 문제 옆에다가. 너 알아는 들었냐 저 내용을? 예? 저한 20%? 서진이는? 어른은? 맞습니다. 이름 순간 까먹었다. 잠깐만. 가온이 참. 가온이는? 잘 알아들었어? 이렇게 된다. 야, 오늘 학교 격리 축제였냐? 아, 축제를 왜 아무도 안 하는데 혼자 격리만 해? 저희 늘 하던 거예요. 아이씨, 어디서 그래서 안 오는 거 아니야? 근데 저희 걔네들은 일찍 끝나요. 걔네 근데 왜 안 와, 씨, 인간은? 그냥 안 오고 싶어서 핑계를 딱 대는구만. 뭐라고 해서 안 왔어요? 그냥 연락 없었어요. 우리 반의 특징은 다 씹어. 전화가 되질 않아. 너도 씹잖아. 전화를 그 카톡도 해도 안 봐. 전화해도 씹 꺼내져. 아니 저는 그거 연습하느라 폰을 못 봐가지고. 준서도 똑같았어. 은서도 똑같아. 카톡도 안 봐. 전화하면 끊어져. 저 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연습하는 거.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를 이런 도형은 나중에 이게 한 번에 안 되겠지. 우리가 아직 부족한데. 그러니까 여러 번 보다 보면은 요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게 수학을 배우는 거는 수학을 잘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추론 능력이나 수학적인 사고를 배우라는 뜻이에요. 알았어요? 당장 문제가 이 문제는 확 좋은 문제야.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이거 교과서에 있을 거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도. 모르면 어떠냐? 나중에 조금씩 알아가면 되는 거지. 이거 알겠냐? 예, 쌤. 어? 20번에 그 답이 1이잖아요. 1 밑에 20 괄호 쳐져 있는 것도 써야 돼요. 아니야 이게 20번이 아니라 20번 하나. 20번 이게 뭐야? 그 이게 20번이구나. 리스트 쓰는. 요게 21번이냐? 시간 없이 가까워지는 거는 요게 20번, 요게 0에 가까워지고 요게 20번이고 요게 21번 답이군요. 요런 순서대로 풀으라는 거야. 네, 이해해서 풀으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22, 23, 24, 25 요것도 해봅시다. 여기 이제 다 어려워한다. 우리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어려워해요. 극한에서 제일 넘어가기 힘든 게 앞에 내용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런 거 했잖아. 그거는 누구나 다 알아갖고 와. 그런데 도형 들어가면서부터 다 말려와. 그래서 우리가 이걸 푸는 걸 나중에 풀 것을 지금은 이렇게 해둬라 라는 얘기다 이 말이죠. 처음부터 수학 잘하는 사람이 어딨니? 다 이렇게 하다 보면서 느는 거지. 자, 그 다음 문제를 봅시다. 예우야, 문제 읽어라.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위에 점 p 가로 t 콤마 루트 1 마이너스 t제곱 가로 닫고 가로 열고 0 t 1과 점 a 야, 가로 열고 가로 닫고는 안 해도 된다. 1 0을 지나는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 하자.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말에 h라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거기에 그 문제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1 이렇게 그림이 줬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 이걸 뭐라고 불러?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걸 뭐라고 불러? 원이라고 불러. 알았죠? 저런 원은 중심이 00 반지름이 1인 원이야. 이게 반지름 1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중심은 0,0 반지름은 1인 원이에요.
원의 기본형이라고 그래 이게. 그러니까 얘가 둥그런 원이 있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있어서 x축하고 y축이 있으면 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은 1, 다 그것도 반지름은 1이라 이런 원이 있었다. 여기에 점이 하나 주어졌다고 해놨어. 여기에 P라는 점이 있어. 이렇게 이 점은 T, 루트 1 빼기 T의 제곱이라고 준 거죠. 요 준 거를 가지고 풀 거야.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랬을 적에 A가 1,0 그러면 여기가 1,0이잖아. 요 점이 A라고 하는 거죠. A가 있고 P가 있어. P를 여기 요쯤에 놔야겠다. 여기다 놓자. 얘가 P예요. 그래서 A가 있고 P가 있는데 요 P하고 A를 지나는 직선이 그럼 여기가 P고 여기가 A니까 요거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는 게 또 직선 구하는 거지, 그지? 맞아요? 그럼 아까 좀 전에 적어줬잖아. 직선을 구하는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y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좀 전에 적은 거. 그거는 어떻게 돼? 아이 직선이가 좀 전에 칠판에 적어줬잖아. 직선의 방정식. 가오는 어떻게 되냐? y는 m 기울기에다가 x-x1 더하기 y1이 직선의 방정식이야. 알았어요? 오늘 이거 하나만 외워도 돼.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 가로 x-x1 더하기 y1이야. 보통 직선의 방정식이 4개 정도로 구하는 건데 저 하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야. 자, 저거야. 그러면 저 빨간색이 직선이니까 저걸 구해 가지고 저거랑 y축하고 만나는 점이 B, 요 y축하고 만나는 요 점이 있는데 여기가 B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여기가 P였는데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여기가 H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다음을 구하라. 22번 A하고 P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 말이죠. 그럼 A는 여기 있어. P는 여기 있어. 요 점하고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죠? 그러면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지.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야. x가 늘어난 거에 y가 늘어난 b를 기울기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요? 다른 말로는 탄젠트라고 그래. 탄젠트가 증가량이야. 같은 말이야. 그래서 요게 기울기야.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여기서 여기 뺀 거분에 x의 x값의 차죠. 여기서 여기 뺀 거, 이렇게 생긴 게 기울기야. 점은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어. 아무거나 써주면 돼. 요거 쓰자. 왜냐면 이게 더 숫자가 복잡해 보이잖아. 두 개 있으면 아무거나 하나 쓰는 거야. 따라서 y는 기울기는 t-1에 루트 1-t의 제곱이고 요거 쓴 거야. 그 다음에 요거 쓸 건데 얘를 1령 쓸 거야. x-x1 더하기 y1 이렇게 돼. 됐어요? 썼죠? 자, 그러면은 요게 22번을 구한 거야. 다음에 23번 B의 좌표를 구하래. 여기 좀 전에 한 거랑 같네. 여기 뭐라고 불러 여기를? 중심 아니야. 뭐라고? 내가 마음을 공자 다 됐어. 자, 저걸 뭐라고 불러? 좀 전에 했잖아. y축하고 만나는 걸 뭐라고 한다고 써? 교점. 정말 미치겠네. 건우야 뭐라고 해? 네? 뭐야? y축하고 만나는 점을 뭐라고 불러? 직교. 아니야. 그 말고 저거 이거 중에 다 틀린 걸 대답을 해. y축하고 y 설편이라고 한다고. y 설편이라고. 뭐라고 한다고? y좌표. 근데 그렇게 자꾸 얘기하잖아? 그럼 훨씬 빨리 늘어. 틀리면 어때? 내가 틀린 거 갖고 뭐라고 하냐? 소리만 지를 뿐이지. 그게 물론 무섭지도 않은데 소리만 지를 뿐이지 뭘.
자, y절편이라고 그래. y절편은 x 대신에 0을 넣는 거야. 그럼 여기다 0 넣을 거 아니야. 따라서 y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0 넣잖아. 그 마이너스 1이라고 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t-1의 루트 1-t 제곱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이 마이너스는 여기다 곱해도 되고 여기다 곱해도 돼. 한쪽에만 곱하면 돼. 그 밑에다 곱하니까 1-t에 마이너스 곱하면 자리 바꾸는 거야. 루트 1-t 제곱 이렇게 돼요. 2번 구했어. 첫 번째도 y절편 구하는 거잖아. 또 y절편 구하는 거야. 자, 직선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나와요. 수학에서는 이 직선이 안 나오면 난이도가 어려워지질 않아. 그러니까 무조건 직선을 내게 돼 있어. 그 워낙 중요하니까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우고 중3 때도 배우고 고1 때도 배우고 그렇게 하는 거야. 계속 나와 직선이라는 게. 요거를 쓰는 거야. 이렇게 해서 구했어. 다음에는 요건 구했어. 그죠? 24번. 24번은 뭘 구하라는 거냐면 OB의 길이를 구하래. OB. OB의 길이는 요 길이 구하라는 거잖아. 그죠? 요 길이가 y절편이야. 그러니까 OB의 길이가 요거야. 이거야 이게. 근데 23번에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점을 구하랬지 않냐. 그럼 이거에 점을 구하라면 이게 0, 얼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0, 이렇게 쓰는 거야. 좌표로 쓰는 거니까. 좌표는 데카르트가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쓰라고. 그 다음에 길이를 구하라면은 요 값이 길이니까 그냥 요 값을 읽어준다는 뜻이야. 같은 말인데 표현이 살짝 다른 거야. 수학에서 같은 말을 해도 표현이 다른 경우가 있어. 그래서 정확하게 이건 좌표로 얘기하고 요 값을 써봐라가 24번이야. 25번은 뭘 구하라냐면 OB 곱하기 리미트 t가 1로 갈 적에 리미트 t가 1로 가까이 갈 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OB 곱하기 pH야. OB하고 pH를 곱하래. 그러면 리미트 t가 1로 가까이 갈 적에 OB가 어느 거냐면 이게 OB잖아. 이 값이 OB야. 그러면 이 값은 얘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1-t에 루트 1 빼기 t제곱이 OB고 pH. 야, pH가 이거지. pH는 이 값이잖아. 이 값이라는 거는 이게 y값이 올라갔으니까 요거에 얘를 뜻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pH는 루트 1 빼기 t제곱이겠죠. 아니 루트 곱하면 루트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리미트 t가 1로 갈 적에 1-t에 요거 곱하니까 1-t제곱이야. 0분의 0 꼴은 유리 아니면 인수분해. 당연히 얘가 인수분해 되잖아. 1-t 에다가 1 더하기 t로 약분되겠죠? 약분이 됐다는 거는 맞았다 뜻이야. 1 집어넣어. 그러니까 답은 2가 되는 거야. 제가 고등학교 때 이거 배울 때도 쉽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도 여러분한테 이거 그냥 설명을 어느 정도 알아듣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여기는 나중에 지금은 몰라도 들어두면 언젠간 도움이 돼. 이런 과정 자체를 수학을 원래 원하는 거야. 근데 우리 머릿속에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야. 왜 잊어버리냐? 싫은 건 있잖아요. 빨리 잊게 돼 있어. 그죠? 여러분 솔직히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서 맞아. 오늘 그게 1단계, 2단계 이런 관계에서 선생님이 풀어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버스 타네 어디냐? 개새끼 진짜 오늘 어려운 거 하고 지랄해. 이러면서 탈 거 아니야. 다 똑같아 누구나. 알았죠? 나도 내가 이렇게 수학을 가르칠 줄은 몰랐다. 나도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것뿐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보다 몇 배 노력을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때도 나도 몰랐을 거란 말이지. 건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 이거 알아면 들었냐? 저렇게 다 아는 얼굴로 나중에 시험을 개떡같이 나오니까 문제야. 자, 요렇게 된다. 뒤로 넘어가 보면 지금 도형 2개 했죠? 뒤로 넘어가 보면 거기에 26페이지에 보면 또 유형의 도형이 3개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다 시험에 한 번씩은 튀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런 도형은
오래 생각해야 돼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외웠던 게 다 흡수가 돼.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런 도형을 잘하면 훨씬 효과가 좋다, 수학에는. 근데 이게 한번 해놓으면 이게 다 내가 이 순서대로 맞춰서 공부하게 된단 말이죠. 단순 계산처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좋아한다 말이죠. 그래서 극한이 생기면서부터 해결하지 못했던 도형 문제를 많이 해결했단 말이에요, 원래. 알았죠? 네, 그래서 극한은 앞으로도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어렵다고 여러분이 나중에 자식을 낳아서 여러분 때가 되잖아요. 걔네들도 이걸 똑같이 배우는 거야. 똑같이 배웁니다. 이 똑같은 문제를 그때도 할 거야. 20년 후에도 그거 하고 있어. 그러면 아빠 이거 어떻게 풀어? 이 새끼가 학원에서 배우지 이렇게 하지 말고 야 대강 이거는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저번에 어딘가에 유튜브 보니까 아빠가 의사야, 의사. 그리고 자기 자식이 딸이 고2인가 고3인 것 같은데 걔는 학원에서 안 물어보고 아빠한테 물어보고 아빠가 워낙 공부 잘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 물어보면 아빠가 이렇게도 풀어주고 저렇게도 풀어주고 저렇게도 풀어주고 하더라고. 그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안 되겠지만 쌩까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 이건 있잖아 아빠 핸드폰 기억이 안 나 이렇게 하는 거 좋지 뭐. 그래서 언젠가는 도움이 된다. 알겠죠? 그게 언제가 될지 어떻게 하니.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운 거는요 인생에 다 한 번 이상 쓰게 됩니다. 인생에. 나도 그 말을 몰랐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소송도 하게 되고 사회에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실제 도움이 돼요.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꽤 많이 도움이 됩니다. 살다 보면. 나도 어떤 연유로 소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모르면 닥치기 전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가 알게 되잖아? 그럼 학교 때 배웠던 게 조금씩 생각이 나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다. 알겠죠? 자, 거기에 뒷장에 보면은 26페이지에 12, 13, 14번이 있는데 12번 있죠? 12번? 이게 학교 시험에 잘 나와요. 요게 알았죠? 답은 2분의 1이야. 아예 이건 답을 외워가도 학교 시험에 나오면 2분의 1밖에 없어. 근데 식없이 따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0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오류가 좀 많았던 건데 답은 2분의 1입니다. 정확하게. 알겠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몬티올의 딜레마라고 들어봤어요? 이게 뭔지 들어봤냐? 아니요. 관심이 전혀 없구나. 야, 옛날에 미국의 퀴즈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에 이런 거야. 문이 3개가 있어. 여기에다가 염소를 하나를 놔. 출연진한테 눈을 가리게 하고 뒤에다가 염소를 하나를 놔요. 그 다음에 돌아설 거 아니냐? 돌아서서 요 염소가 있는 거 빼고 요 2개의 문 중에 하나를 요거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줘. 그래서 염소가 있는 걸 맞추면 이게 상금을 주고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면 얘가 문을 바꾸는 게 유리하냐 바꾸지 않는 게 유리하냐가 퀴즈 프로 문제였어. 그러면 이걸 본 수학자들이 고민했을 거 아니야? 저 확률이 어떻게 되지? 따졌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확률을 따졌는데 그때 당시 아주 유명한 수학자가 2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둘 중에 하나가 열렸으면 둘 중에 하나 중에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했는데 미국의 수학자도 아니야. 그때 그 사람은 미국의 유명 여자였는데 자기가 IQ가 190이 넘어. 우리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전 세계 인구 80억 명 중에 IQ가 190이 넘는 사람이 1년에 20명 정도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초능력자들이 있어요. 간혹 IQ가 거의 200이 넘는 사람이 10명, 20명도 태어나. 이 사람이 이거를 확률이 아니야. 3분의 1이야 확률이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당대 유명한 수학자 넌 병신같이 얘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썼어. 야 병신아 잘 봐. 이렇게 그러니까 확률이 3분의 1돼 해가지고 지금 다 3분의 1로 알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명한 수학자도 오류가 있다. 다 틀린다니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 1년에 20명 정도가 전국 80만 명 중에 IQ가 그게 주로 이제 쪽수 많은 나라 생기잖아. 그러니까 미국이나 인도나 중국에서 그런 천재들이 가끔씩 나와요. 우리나라에도 한 명 있죠. 엄청 유명한 천재 있어요. 뭐 나사에도 뭐 일해보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 그런 가끔 그런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반면에 그 평균적인 것보다 아주 뛰어난 사람도 생기지만 아주 뛰어나지 못한 사람도 생길 거 아니냐? 즉 오랑우탄보다 조금 IQ가 1, 2 정도 높은 애가 있어 실제로. 있어요. 우리가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능의 차이는 생기는데 이게 노력으로 극복이 돼요. 아니 오랑우탄에도 합숙시키면은 인간처럼 따라한다니까. 그 실제로 원숭이인가가 불스러 원숭이가 있다고 찾아냈잖아. 불을 쓸 줄 알아. 이게 진짜 혹성탄신처럼 응? 우리도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얘가 머리를 쓰다 보면 IQ가 좀 높아져. 내가 고등학교 때 IQ가 100 몇이었어. 근데 아직 최근에 얼마 전에 IQ가 내가 130몇 나와. 나는 계속 하다 보니까 두뇌를 쓰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요. 여러분들 하다 보면 늘어나. 알았죠?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열심히 해봐. 노력해보라 이 말이죠. 자, 요까지 하겠습니다. 해봐야 뭐 머릿속에 뭐 나중에 뭐 있잖아요? 26페이지의 도형 3개는 나중에 꼭 해보셔야 돼. 해 갖고 와서 개별적으로 나한테 있잖아 하다가 모르는 거 지금 들고 와서 논다. 나는 그런 거를 전혀 구애받지 않고 잘 질문을 받아주는데 한 번도 온 적이 없어 얘네들이. 단 한 번도. 쌤. 어?